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한 어서 오시게 보인당일세. 안녕하세요. 버추얼 신운셀러 효령아입니다. 볼당님들 반갑습니다. 오이 오이 오이. 안녕하세요, 효령아씨님. 안녕하세요. 볼피님 보인당 보인당. 볼피님이 네. 보인당. 효령아씨님. 네. 요즘 너무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아, 정말 너무너무 더워서 봄 이제 거의 다 가고요. 네. 낮에는 정말 여름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너무 저녁에는 쌀쌀해서 예, 겉옷을 찾게 되고. 아, 별똥강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이제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사님. 이게 사실은 아직 여름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많이들 지쳐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더 또 저희 회사 내에서도 이제 콧물을 달고 사시는 분이 요즘요 네. 비염 있으신 분들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 비염 있습니다. 선생님. 그 비염은 정말 고치기가 정말 네. 고질병이잖아요. 맞습니다. 아, 가려야 되는 것도 많고 네. 또 괜찮을 때는 또 괜찮은데 또 이렇게 환절기 때 많이들 고생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조금 이게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네. 요즘 먼지도 많다 보니까 미세먼지. 네, 쉽게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약은 드시고 계세요? 네, 요번에 원래는 비염 증상 확정은 받지 않았는데 그 단계에 좀 접어든다 그러셨는데 제가 좀 몸 관리를 소홀했는지 뭔가 네, 비염약을 주시더라고요. 네.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네, 모든 저희 이제 보인당에 오시는 분들도 이제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저도요, 요즘에 네. 봄, 가을에 네. 좀 그렇긴 한데 몸이 자꾸 처져요. 선생님. 나른하고 처지고 그러니까 좀 힘들긴 한데 또 요거 조금 지나고 또 쨍쨍쨍쨍 여름이 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괜찮고 네. 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은 또 잘 지나갈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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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 군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이게 굿이라는 게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쵸. 저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네. 신기한 장르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부를 이어갔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좀 부족하셨군요. 네, 너무 부족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다고. 내림굿 받기 전에. 네. 근데 그러면 효령아씨님께도 꿈을 꾸셨어요? 저도 꿨어요. 오. 꿨는데 네네. 너무 강인해서 이제 그때는 그 꿈이 어떤 일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쵸. 너무 선명하게 꿔가지고 네네네. 저도 꾼 적이 있어요. 오. 예, 근데 보통 제자님들이 네네. 이제 날을 잡고 나시면 보통 꿈을 많이 꾸시거든요. 아니면은 네네네. 뭐 이렇게 겪는 일도 많으신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꿨죠. 별똥강이님 선몽인가요? 그럴 수 있죠. 내림받는 날을 잡고 나서 꾼 거니까. 그래서 이제 꾸자마자 네네. 일어나서 이건 또 뭐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선생님한테 네네.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예. 선생님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면 호랑이 꿈이었어요. 호랑이 꿈. 보통 그냥 일반 사람이 호랑이 꿈 하면 사실 어. 아이를 가졌을 때 맞아요. 그럴 수도 네, 있는데, 그런 느낌인데. 예. 네. 근데 좀 그 꿈의 내용이 아이에 관한 태몽이라든가 뭐 네네. 그런 꿈은 아니었어요. 어떤 그래서 내용이었어요, 선생님? 저 일단 뭐 네. 간략하게 오늘 또 시간이 막 가니까 네네네네. 예,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꿈에 네네. 제가 이제 내림을 받으러, 그러니까 굿을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장소가 보통 굿당이 요즘에는 그래도 차로 찾아가기가 쉽잖아요. 네네. 근데
언덕 산 구비구비를 가야 네네. 되는 곳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악사분들 또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또 당연히 저희 신어머니 뭐 이렇게 해서 보따리를 지고 네. 차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네네. 왜 이렇게 높은 산소 이렇게 네네네네네. 올라가듯이 산에 올라가듯이 네네. 그 산을 넘어야 된대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15명 정도 되는 대식구들이 이제 지고 메고 예, 해가지고 이제 막 힘들게 올라간 거죠. 네네. 그 힘들게 이렇게 막 산을 넘고 막 뭐 바닥에 뭐 돌멩이들 막 이렇게 있는 네네네네. 시골길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딱 도착을 했는데요. 네네. 힘들게 도착했는데 기와집이 있는 거예요. 네, 큰 네. 기와집. 그래서 저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할 거래요, 일을. 네네. 그래서 그러냐고. 저는 원래 이렇게 기와집 같은 그런 예스러운 걸 네네네. 좋아해서 네네. 너무 좋다고. 반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지각하셨대요. 아이고 그래도 오셨잖아요. 어서 오세요. 예. 기다렸다고요. 네,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기와집 거기를 딱 네. 들어가서 이제 전부 다들 일 준비를 하시느라고 각자 막 일을 준비하시는데 네네. 그날 이제 일을 시작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 기와집 보면은 이렇게 왜 문이 네네. 이렇게 창고지 같은 문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옛날 집이니까. 옛날 기와집이니까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막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나무 바닥, 네네. 나무 바닥인 그곳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제가 이제 한다고 고를 이렇게 막 메고 있었나 하여튼 막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앞에가 절벽이었거든요, 분명히. 네네네. 이렇게 절벽이었어요. 근데 저 위에요. 네. 뭐가 이렇게 쓱 지나가요. 뭐가. 근데 네. 그 밑에 동물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절벽 위에 뭐가 저렇게 지나가지 뭐가 큰 게 보이긴 보이는데 네. 저게 뭐지? 하고 그거를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큰 동물 하나가 네. 정말 절벽에서 훅 하더니 저를 덮친 거예요. 근데 저를 안았어요. 저는 이미 네. 뒤로 넘어가 있는 네네네네네. 상태고 안긴 거예요. 네네네. 근데 뭔가 옆에 이렇게 왼쪽을 봤더니 네. 큰 발톱이 보여요. 네. 이건 뭐지? 하고 봤더니 호랑이가 저를 덮친 덮친.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 무섭잖아요, 선생님. 네. 무섭진 않으셨어요? 무서운 것보다 놀란 거죠. 절벽에서 일단 뭐가 떨어졌고 네. 그 떨어진 게 그 기와집 그 창문을 지나서 저를 덮쳤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저를 안았으니까요. 네네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옆을 딱 돌아봤을 때 발톱이 보였어요. 이렇게 갈고리 같은 발톱이. 이거 뭐지? 이거 고릴라도 아니고 꿈에서 이거 네네네. 뭐지? 그리고 딱 봤는데 호랑이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꿈이 딱 깼어요. 그래서 이제 놀래서 전화를 했죠. 네네네. 제가 뭔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분명히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네. 저의 일이었고 저의 굿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호랑이가 덮쳤다고. 그러니까 호랑이를 보통 이제 저희 무속에서는 네네네. 큰 상징으로 신격화로 네네네네네네.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네가 날 잡아놓으니 이렇게 꾼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네네. 되게 강인하게 남아 있어요. 선명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 꿈이 너무 선명해서 그 절벽에서 일단은 동물들을 봤었을 때 뭔가 동물들이 지나간다였는데 네. 일단 그 발톱을 본 후로 이렇게 딱 마주쳤을 때 호랑이인 거를 알았을 때가 너무 놀랬던 거죠. 근데 그 느낌이 무섭다거나 그게 아니라 놀랬어요, 그냥. 그냥 놀란 느낌. 나한테 호랑이가 덮쳤으니까 네네네. 이건 뭐지? 이러고 이제 놀랬던 거죠. 예. 그래서 제자님들은 이제 날 잡아 놓으시거나 네네네.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선몽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이렇게 꾸기도 하고 지기를 받기도 하고 그렇다고. 선생님 그 꿈도 약간 음. 동화 같아요. 이게 사실 덮치긴 하였지만 무섭진 않았으니까. 네. 네. 예. 신기하죠. 네. 저희들도 보통 보면은 이렇게 제작길 가다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신이 없다 하시나. 어찌 신이 없다 하시나. 이런 네네. 말씀 하시는데 정말 그래요. 진짜. 호랑이 꿈은 저는 한 번도 못 꿔본 것 저도 같아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호랑이 꿈은 정말 처음이었고 보통 똥꿈 네, 많이 네, 얘기들 네, 하시잖아요. 네, 네. 예, 똥꿈도 꿔본 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 들어오는 꿈도 오. 새끼 돼지가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꿈도 꿨었고 자 우리가
태몽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태몽 얘기? 네. 제가 꿨던 태몽 얘기. 오. 이러면 제가 밝혀주나요? 저희 사생활이? 아닙니다. 자, 태몽 얘기. 네. 저는 태몽을 꿨었을 때 네. 방문으로 네. 실뱀이 하염없이 들어왔어요. 실뱀이요? 예, 실뱀. 뭐 얇은 실뱀들 있잖아요. 근데 뱀이 좋은 보통 동물은 아들이라고도 많이 해요. 뱀은 아들. 근데 실뱀이 막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아니죠. 네. 큰 구렁이 같은 뱀이 쓱 들어오더니 제 목을 감았어요. 제 목을. 네네네. 예. 그러고 나서 저는 그게 태몽인 줄 몰랐어요. 네. 그때는 제가 제자 되기 전이어서 네네네. 태몽인 줄은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들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았답니다. 예. 우와. 이렇게 네. 꿈도요. 보통 우리 왜 태몽도 거의 들어맞는 경우도 많고 저희 엄마가 저의 태몽은요. 딸기밭에서요. 딸기는 저 처음 들어봐요. 딸기밭에서 그 옛날에 엄마들은 이렇게 홈드레스 같은 거 많이 네네네네네. 입으시잖아요. 집에서. 네. 그 홈드레스 그 펼쳤을 때 네네네. 딸기를 아. 한 움큼 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딸이었답니다. 예. 아. 그렇게 해서 태몽도 되게 잘 맞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자 되기 전에 이런 어떤 꿈도 신령님의 꿈도 이렇게 꾸기도 해요. 신기하죠. 네. 효령아씨님 태몽 꿈은 음. 효령아씨님처럼 좀 상큼한 꿈으로 태몽이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반포제생님, 저는 태몽이 큰 호랑이였대요. 진짜 너무 커서 엄마가 죽은 척하고 누웠는데 제가 쓱 보는 느낌이 나더니 그 위에 앉았다고 해요. 어머. 신기하죠. 반포사님 이거 거의 뭐. 그럼 저는 여기서 또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아까 왜 호랑이 같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들일 거다 생각을 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보통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꿈은 해석하는 거에 따라 틀려요. 아. 호랑이가 어땠는지 어떻게 다가왔는지 네네네. 그거에 따라 또 틀리고 제가 봤을 때 반포세대님 아직 제가 사주를 모르지만 네네네. 호랑이만큼 혹시 남자 사주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씩씩한. 드네요. 예. 와. 음. 또 그런. 그리고 또 태몽을요 엄마만 꾸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맞아요. 우리 선생님. 아빠 되는 사람도 될 분도 꾸고 네. 또 어르신들이 집안의 어르신들이 또 꺼주는 경우도 있고. 네, 맞습니다. 서교동 호랭이님, 전 너무너무 궁금한 게요. 이렇게 닉네임을 정하실 때 네. 보통 본인하고 많이 가까운 캐릭터의 닉네임을 쓰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호랑이가 음. 참 많이 나오는 날인가요? 지금 내용이요. 너무 네. 크고 소리도 우렁차서 엄마가 아무것도 못했대요. 거의 오금이 저려서 누워서 죽은 척. 반포세딩님 사주가 만만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와 대단하네요. 네.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큰 산을 바라보고 있었고 네. 큰 별 3개가 저희 엄마 머리를 아. 윙 도셨대요. 별 3개가 네, 그러더니 심상치 않네요. 그 품으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저희 엄마는 무섭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데 그런 산이나 뭐 별 이런 것도 여자아이를 나타내는 그런 걸까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꿈 얘기만 딱 들었었을 때는요. 지금 다가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쵸? 네네. 지금 그 볼피님께서 네네네. 엄마 쪽으로 다가오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건 좀 사적인 얘기지만 예전에 잠깐 볼피님한테 그랬어요. 아들 몫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네네네. 예. 그런 식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보통 태몽은 다가오는 형태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향을 좀 많이 끼쳐요. 그러니까 그 꿈상에서 그 분이 먼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딸기를 엄마가 저 같은 경우 딸기를 엄마가 이렇게 주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안겨줬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그래서 꿈은 정말 해석하는 네, 의미도 그러네요. 되게 틀려요. 와. 근데 일반인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과일 꿈이다. 그럼 네네네. 보통 이제 딸 쪽으로 많이 보시고 고기 우리 예를 들어서 임신했을 때 고기 많이 먹으면 네네네. 아들이다 막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렇듯이 그래요. 저는 저기 안동찜닭 네. 그거 하고 막걸리 엄청 먹었어요. 진짜요? 다른 것보다는 네. 막걸리를 그렇게 많이 먹었었어요. 예. 선생님 그래도
잘 유지하고 아들 잘 낳으시라고. 저는 15분 만에 고기를 15분 만에 났어요. 네. 우와 네, 축복이시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께서 대단하다고 상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랬답니다. 와. 네. 네. 그래요. 네. 꿈 얘기하니까 또 신나서 또 시간이 또 지나갔어요, 선생님. 네. 네, 저희가 이제 군 얘기를 했는데 음. 전에 좀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좋게 활용이 안 되고 맞아요. 안 좋게 활용을 하고 음. 그러면 선생님 이 굿은 어떻게 하면 잘 하는 걸까요? 잘 차려지고 네. 이렇게 하는 거다. 글쎄요, 굿을 어떻게 하면 잘 차려진다. 그것보다도 일단 그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 일단 굿이 진행이 된다라는 건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진짜. 아,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보통 내림을 받고 신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구청에 들어가서 많이 배우잖아요. 네네. 자, 정말 제자는요 만능이어야 돼요. 이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제자는 네네. 보통 점사 보고 뭐 굿하고 네네네. 거리하고 이러면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정말 제자는 만능이어야 돼요. 보피님 그거 아세요? 제가 어떤 예전에 되고 싶은 장래 희망이 뭐였는지 궁금하시죠? 네네네. 초등학교 때는요 버스 안내양이었어요. 오라이 이거 하고 싶었어요. 괜찮은데 목소리가 너무 오라이 이거 하고 네. 싶었고요. 그리고 중학생이 됐었을 때는 이제 한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또 예. 그것도 어울리세요. 예, 한의대를 네. 좀 가고 싶고 네. 이제 어느 정도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뮤지컬 배우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뮤지컬 배우를 왜 하고 싶었냐면 제가 뮤지컬 배우 중에 그때 당시에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네. 잘 못하지만 네네. 뮤지컬은 연기도 하고 춤도 추고 네네. 노래도 하잖아요. 네네. 세 다양하게. 가지를 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뮤지컬 배우가 됐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의 자질이 뮤지컬 배우 할 만큼의 자질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저 생각만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요, 제자가 되고 보니까요, 네네. 제가 뮤지컬 배우랑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자, 구청을 들어갔는데 네. 물론 연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력님을 실어서 네. 춤으로도 보이면서 공수를 드리죠. 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설을 한다고 음을 네네네네네. 넣어서 자 그러면 그건 노랫가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음악도 해요. 자 하나 남았죠. 제주를 부려야 되는데 네네. 그 제주가 무슨 제주냐? 자 구청을 들어가면요 선생님들이요 꽃을 만드세요. 꽃이요? 예, 굿당에 보면 네네. 앞에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산신꽃, 칠성꽃, 뭐 동작꽃 이렇듯이 구청에 꽃이 있어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불교사 네네네. 우리 무속의 백화점 네네네네. 거기 가면 파는 것도 있어요. 네, 그 파는 게 아닌가요, 선생님? 만드셔요. 파는 것도 있지만 만드셔요. 하나하나 만드셔요. 그 대에다가 하나하나 꽃잎을 꽂아서 설치를 하셔가지고 또 각도로 구부르셔서 정말 많은 시간이 보세요. 종이로 꽃을 만들어야 돼요. 네네. 그게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하나에 몇 개가 꽂혀져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종이 만들어야죠. 두들겨야지요. 펴야 되지요. 꽂아야 되지요. 설치해야 되지요. 정말 너무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진짜 약간 공작. 예, 진짜 맞아요. 아트를 하나 하시는. 우리 종이 공작처럼 네네네. 진짜 오리고 붙이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펴고 자 그거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굿 당일 날은 바쁘겠죠? 네. 그럼 언제 만들어? 굿 전날 전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제자들 다 모여서 선생님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네. 다 만들어서 올리고 네네. 또 우리 법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우리 설경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설경이 뭐냐면 우리 왜 하얀 종이에 굿당 가보면 뭐가 걸려 있어. 하얀 네네네네네네. 종이에 이렇게 오리고 해가지고 네네네. 하는 그런 그걸 설위설경이라고 해요. 아. 설위설경. 네네네. 하얀색으로 네네. 이렇게 그렇게 접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모양. 잘라가지고 맞아요. 모양을 모양 내는. 낸 거. 네네네. 문양이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충청도 지방 무속에서 이제 기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종이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이부적.
영화에서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 보통 굿 들어가기 전에 법사님께서 이제 축원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법사님께서 이제 경전을 읽는 장소에서 설치를 하는 거죠. 그게 아. 굿당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설경을, 근데 그 설경 또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냐고.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정성이 들여져. 그래서 저희가 모양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자르는 모양이 아니던데. 그럼요. 그거 진짜 하나하나 접은 상태에서 오리셔서 띄시고 또 접은 상태에서 그 모양을 보면요. 정말 정교해요. 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 땅에서 정말 정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하게 우리로 얘기하자면 색종이로 네네네. 뭔가를 종이접기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설경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그걸 설치를 할까? 네네네. 이제 잡기를 위협하기 위한. 아. 축원을 하실 때 네. 그거를 설치해 놓는 이유가 설경을 설치하는 이유가 잡기를 위협하기 위한 거. 그래서 보통 보면 굿당을 그거를 걸어 놓은 것과 안 걸어 놓은 거는 화려함이 틀려요. 그런 정말. 것 같아요. 예. 네. 화려함이 틀려요. 그리고 뭐 부정을 없애는 의미, 네. 또 조상 천도를 하는 의미.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귀신을 잡아두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안에. 그 안에. 그 약간 설경 그림 안에. 판타지물로 치면은 결계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가둬주기, 잡아두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설경이랍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쵸. 선생님. 그래서 법사님께서 네. 그거를 만드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네네네. 몇 날 며칠. 그것 또한 정성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상차림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정말 음식을 직접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음식을 정말 나물이며 떡도 직접 쪄서 네네.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떡을 또 직접. 예. 와. 그래서 제자는요 만능이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볼피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할 일들이 많아요. 네. 배울 게 얼마나 네, 많겠어요. 저희 제사를 지내는 집으로서. 아, 그거 투정 부리시면 안 돼요. 네. 진짜 그 정도의 투정 부리시면 안 돼요. 아, 사실 진짜. 제사를 지낼 때도 상차림은 정말 정성인 거예요. 네. 맞잖아요. 예, 그렇듯이 저희가 굿을 준비할 때, 그러니 굿이라는 게 네. 금액이 일반 돈이 치성보다 아니네요.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시겠죠? 네. 그게 다 모든 정성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굿상을 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제자는 만능 제주꾼이 되어야 한다. 정말 우리 손님들이 제갓집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보실 때는 그냥 저거 걸었나 보다, 뭐 이런가 네, 보다 네, 하실지 네.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은 네. 그 전날 그러니까요. 정말 정성스럽게 그거를 만드시고 또 삐뚤어졌나 보시고 뭐 이런 거 진짜 저희들이 애동이신 분들은요 진짜 선생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또 노력과 네.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예. 근데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 다 사가지고 하는 줄 그냥 아시. 물론 사람 시켜서 다 설치하나 보다 맞아요. 싶은데 음. 또 이거를 잘 하기 네. 위해서, 잘 끝내기 위해서는 네. 또 정성을 하나씩 들이시는 네, 게 또 그 있으시구나. 정성들을 정말 보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냥 그쵸. 뭐 물론 그럴 것 요즘에는 같아요. 시간들도 없고 하니까 뭐 사서 이렇게 네. 꽃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정성을 들였을 때는 그만큼 또 이제 굿을 준비하는 저희 제자님들은 얼마나 또 많은 네, 마음가짐이 네. 틀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쵸. 그런 것들도 보시는 거고, 예, 네. 그런 것들도 있답니다. 네. 그래서 효령아 씨가 말씀드리는 거는 굿은 정성이다. 그러네요, 선생님. 정성이네요. 정성 없이는 네. 와,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준비를 하긴 기타 하나의 장식이고 부적이고 그렇죠. 또 하나에 다 필요한 것들이라면 손이 안 안 갈 가실 수가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예, 하나하나 다 손이 가고 또 저희가 빌어가는 것 자체가 네. 뭔가를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염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음에서 우러나야 잘 되는 거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다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직위를 받아요. 저희는 오. 그 집안에 뭔가의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네네. 그 집 조상이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면 저희 꽃 만들다 말고 아유 이 집은 진짜 뭐 굶어 죽은 귀신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파 그래갖고 네네네네. 그렇게 많이 드세요. 그리고 어떤 집은요, 어떤 이제 집의 네네네. 일은 입도 대기 싫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한 2, 3일 굶으시는 어머. 분들도 많아요. 일 잡아 놓으시고. 그렇게 저희 제자님들은 직위를 받아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배 아프신 분들은 또 네. 제자가 또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아. 이제 굿이 끝나면 괜찮아요. 이제 굿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제 조장거리를 네네네.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괜찮은데 그 전까지는 고생을 하시는 어머, 거죠. 너무 진이 빠질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그래도 진이 빠지시고 물 한 모금 못 드시고 지기를 받으셔도 그 거리를 다 해내시는 거죠. 왜? 그 거리를 하실 때는 제자의 몸이기 때문에 네네. 인간의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실리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주셔야 될 것은 굿은 그냥 뚱땅뚱땅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정성이다.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갈 네. 수 있는 거다라는. 이래서 더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해주시는 그렇죠. 분들한테 예. 나쁜 이미지를 지금 이게 음. 잘못하시는 선생님들은 네. 선생님들이라고 얘기를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너무너무나 억울하실 것 같고 예, 제가 더 분노가 그쵸. 근데 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실 거다 다. 네. 실험들께서는 다 아실 거고, 뭐 그런, 그러니까 뭐든지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같은 이제 일을 하고 같은 네. 세계에 있으시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일들을 접하시거나 기사를 들으시거나 뭐 뉴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기사를 보거나 그러면 네. 좀 안타깝고 네. 화도 나고 네. 예 그런 거죠. 진짜 이제 신령님을 모시는 분들이 아니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신령님도 너무 싫어하실 것 같고. 인간의 마음이 앞서서 그래요. 아, 예, 인간의 네.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아무리 제자도 인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앞서서 그래요. 이런 어떤 신령님을 모시고 가면서 인간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괜찮은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어떻게 단편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인간의 마음이 앞서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도 그런 뭔가 신을 모시고 있지만 네. 신령님들을 모시고 계시지만 인간이기도 해서 그런 갈등 속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시나요? 아, 그럴 때 있어요. 어떨 때 있냐면, 물론 신령님께서 공수를 주시고요. 네.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영감으로 제가 얻는 네. 것도 있지만, 제자도 인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먼저 그냥 해주고 싶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네. 너무 안쓰러운 거야. 네네네. 근데 또 이게 어떠한 몫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제자가 인간 마음이 앞서서 먼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갈등이 아. 오가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저희 약간 무속은 네.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면 명확히 주시고 네. 그 마음을 또 다 해주시고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무고 찾기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우리 또 네. 내림굿의 하이라이트. 네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무구찾기.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전에 한번 이제 내린 곳 얘기를 한번 네, 해주셨을 때도 네, 들었고, 네. 예, 좀 보다 보니까 끝까지는 못 봤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왜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네네네. 무구찾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구찾기는 굿이 다 끝난 뒤에 해요. 마지막에. 네네네네. 그럼 왜 이걸 마지막에 할까? 네네. 보통 이제 방울을 찾으라고 하시던가 네. 부채를 찾으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애기씨 물건 찾아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네네네.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애기씨들, 우리는 동자 동료를 애기씨라고 해요. 네네네. 애기씨들이 자기 능력을 인정받는 자리예요. 음. 나 이만큼 똑똑해. 나 이만큼 잘할 수 있어. 나 이만큼 엄마한테 잘 알려줄 거야.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자기 능력을 애기씨들이 인정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림굿 마지막 단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방울찾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네. 제가 지금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제자가 어떠한 쪽으로 제자가 됐을 때 불릴지 분야가 많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어떠한 쪽으로 더 특별하게 특징나게 불릴지 네네네. 그거를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아. 그래서 제가 방울을 찾고 네네. 이제 그랬었을 때는 그냥 애기씨들이 어디 있어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요 몸이.
아, 저절로. 가게 돼요. 네네네. 근데 보통 선생님들께서 이 방울을 보통 뭐 예를 들면은 법사님이 앉아 계신 방석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던가 네네네. 아니면 손님 가방에다가 놓으시든가 그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아니면 굿땅에 네. 그 굿상 차림 그 안에 네네. 그 밑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놓으시던가 네네. 아니면 또 밖에다가 네네. 굿땅 그 밖에다가 어디에 숨겨 놓으시던가 네네.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범위가 넓지는 않죠, 선생님. 크게 넓지는 않아요. 근데 네. 정말 작정하신 선생님들은 너무. 네. 작정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뭐 손님들 차에 갖다 놓기도 하세요. 트렁크에다가 어디 깊숙한 데 숨겨놓으면 네. 다 찾아요. 와. 신기하게 찾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걸 숨겼었을 때 그 손님 가방에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네네네네. 가방에 넣어 자꾸 그 손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거를 할 때도 인간 마음이 어느 네네. 정도 좀 있다 보니까 맞나? 여긴가?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찾아내요. 그래서 이거 내 거다 이러고 찾아내기도 하고, 네네네. 예. 너무 신기한데. 그래서 방울 찾기, 네. 뭐 이런 것들을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애기씨들이 이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또 선생님들이 자꾸 부추기세요. 찾아봐, 너 공부 안 했구나, 막 이러면서 막 놀리시기도 하고,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찾아내고요. 또 뭐 옛날부터 전해오는 방식이 있어요. 밥 공기. 왜? 우리 옛날 밥 공기 네, 있죠. 죄송해요. 제가 약간 응. 나쁜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요? 네, 약간 야바이 맞아요. 그런 약간 돌림 밥공기의 돌림으로 맞아요. 하시는 건가요? 그 밥공기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이렇게 은색으로 된 밥공기, 네네네. 옛날 밥공기. 옛날에는 그랬대요. 밥공기 7개. 7개를 준비해요. 쟁반에. 7개요? 7개 뚜껑 닫아서 밥공기 3개 7개. 이런 게 아니고 7개요. 옛날에는 7개였대요. 아, 예, 옛날에는. 옛날 방식은 그 밥공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찾는 거예요. 아. 생각해 보세요. 방울하고 부채는요 어디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네. 이거는 밥 공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찾아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밥공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뭐가 있을까? 쌀? 와우, 쌀. 쌀 있을 것 같고요. 또 머니. 아, 돈, 엽전. 그다음에 또 좁쌀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 아, 물. 아, 물. 물 안에다 물을. 네네네. 그다음에 뭐 빈 공기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빈 없는, 공기도 네네. 있고 숯도 있고. 아, 수.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답니다. 옛날에 궁금해요, 전해내려오는 선생님. 네. 의미가 있는데, 이제 밥공기 7개 중에 이제 본인이 3개를 이제 골라요. 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었어?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쌀의 의미. 이제 네. 제자가 되고 나서 쌀을 만일에 자기가 선택해서 여기 쌀이 있어요. 했어요. 그러면 일이 쉴 새 없이 잡혀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돌잡이 같은 그러니까 느낌. 굶기지는 않으시는 거야. 신령님께서 네. 점사가 쉴 새 네, 없이 네, 네, 네. 잡히다든가 이렇게 네, 해서 굶기시지는 않는다는 그 옛날에 진짜 너무 중요하죠. 네. 의미가 네. 있고요. 돈은 사업적인 일 오. 또는 뭐 재수, 돈이니까 네, 네, 네. 재수 일들. 그다음에 뭐 물은 빌어주는 일. 제갓집을 위해서 빌어주는 아. 일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네, 네, 의미가 네, 네. 있고요. 좁쌀이 뭘까? 좁쌀이요? 좁쌀은 액매기. 안 좋은 아. 일을 막아주거나 막아주구나. 부정한 일을 해결해 주는 거. 네. 그다음에 찹쌀은 보통 저희들이 이제 불사일이라고 네. 이제 불사일. 그리고 빈공기는 어떨까요? 그러면 마음? 제작기 가면서요 네. 일이 드문드문 잡히는 거. 아, 제일 안 좋네요. 그래서 선생님. 조금 피하고 싶은. 바쁘다기보단 좀 쉬어갈 수 있는 일이 많고요. 네. 그리고 숙 같은 경우에는 힘든 일, 숯이 왜 힘든 일이에요? 선생님? 검잖아요. 험한 일, 아, 험한 일. 험한 일. 이런 일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나서 그 7개 중에 네. 3개를 뽑았을 때, 3개를 제자가 맞췄을 때, 네. 너는 이런 일 쪽으로 많이 불리겠구나라는 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네. 저 또한 밥공기를 하셨어요? 했어요. 예. 오. 근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네네네네네. 저 안에 뭐 들었는지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자님들이 한 번에 맞추시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개는 한 번에 맞추고 네네. 하나는 조금 아닌 경우, 이제 네. 예를 들면 네네. 이제 밥공기를 3개를 놓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그렇게 7개까지 안 놓으셨어요. 네네. 3개를 놓으시고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맞춰봐. 첫 번째 거 아. 뭐가 들었는지, 두 번째 거 뭐가 들었는지, 세 번째 거 뭐가 들었는지.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뛰었죠. 네네. 뛰어서 이제 막 이제 알려달라고 네네네. 이제 막 그랬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저는 애기 씨가 알려준 게 아니고 할머니가 쌀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에 쌀이 들었어? 라고 물어보죠. 여기요. 첫 번째. 네네. 첫 번째 5반기로 제가 가르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한번 봐야 선생님께서 또 장난을 치세요. 네네. 그럼 한번 봐야지. 그리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쌀이 있는 오,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이고 영감하십니다 하고 네네. 이제 막 저도 신나서 네네. 이제 그랬고 두 번째는 자꾸 제가 돈이래요. 돈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네. 아닌데 여기 돈이 없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니라고 자꾸 돈이라고. 근데 이제 애기 옆에 씨가 이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여기 돈이 들었던가 돈이 어디에 들었는데 하면서 아까 보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야바웨이식으로 그 두 개를 네. 하나는 맞췄으니까 네, 빼놓으시고 네.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애기 씨가. 돈이 들었다는데 네. 자꾸 돈이 안 들어. 그럼 어디에 돈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순간에 그 둘 중에 돈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쉽게 가고 싶지 않으시니까 네. 여기 두 번째 뭐가 들었는지 먼저 말해봐 이렇게 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막 뛰었죠. 뛰었는데 뭔가 잘 안 보여요. 아 네네. 뭔가 뭐 하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처음에 제가 소금이요 이랬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살짝 선생님만 열어보시더니 저도 보여주시든가 네. 살짝 열어보시더니 소금 아닌데 다시 물어봐 다시 여쭤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뛰었죠. 이렇게 막 뛰었는데 이제 힘들게 막 뛰면서 막 알려달라고 그래. 네. 순간 그 박공기 앞에 딱 서는데 네. 우리 애기 씨가 물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물 이랬어요. 네. 그때 선생님이 아유 여기 무슨 물이 들었어 이랬어요. 네. 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애기 씨가 네네네네. 물이라는데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뭐라고 하고 네. 그래서 물 그랬어요. 네네. 그랬더니 뒤에서 법사님께서 물 맞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문 열었더니 뚜껑 열었더니 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뛰었을 때 마지막 거 이제 해야 되니까 네. 뛰기도 전에 벌써 돈 아까 얘기했던 돈 아. 그래서 열었을 때 돈이 있었어요. 와. 그렇게 박공기 이제 3개를 맞췄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제가 그거를 맞출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네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할머니가 신당에 네. 쌀을 올리고 음. 공양을 올리고 물인 네. 옥수를 올리면서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제작길을 가면 명도 주고 복도 주고 금전도 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선생님. 예, 오.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네, 네, 네. 물론 그거는 선생님들이 넣으시기 천차만별이시겠지만 어떤 분이 염주를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해요. 그 안에다 넣는 거는. 근데 저는 쌀과 물과 돈이었어요. 예. 좋은데요, 선생님? 그래서 뭐 숨은 그림 찾기처럼 네, 네, 이렇게 네. 애기 씨의 능력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무구 찾기, 방울 찾기 이런 게 다 끝나잖아요. 네, 네. 이런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 오신 손님들 점사를 봐주라고 하세요. 예. 그게 첫 점사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오. 자꾸 이제 물어보세요. 몇 네. 년생 누군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이제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러면 이제 말을 하죠. 뭘 자꾸 두들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뭘 네네. 자꾸 두들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뭐 운전하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운전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도 딱 이랬어요. 운전 아니에요. 이 아빠 운전 아니에요. 막 이러고. 네네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마친 게 그분도 이제 무당. 무당은 아니지만 법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두들기는 게 두들겼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손님들 점사를 처음으로 봐드리게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내림을 잘 받았는지 네. 할머니나 할아버지, 신령님들 오시고 애기씨들도 잘 제자한테 와 오셨는지 네네. 그렇게 확인을 한답니다. 와, 진짜 그러면은 확실해진 거긴 하네요, 선생님. 하면서도 신기해요. 제자도. 어. 제자도 말하면서 신기하고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뭔가의 뭐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딱 떠오르는
영감이구나. 선명하게. 근데 거기에서 갈팡질팡하면 안 되는 게 떠올랐을 때 그냥 얘기해야 돼요. 맞든 틀리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간 마음이 들어가면 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자님들이 내림하시고 받으실 때는 이제 머리를 비우시고 마음도 비우시고 나는 계산하지 아닙니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반포세댁님 뭔가 되게 많네요. 그렇죠. 하는 게 네. 많죠. 그러니까 이틀이나 맞아요. 2, 3일이나 서교동 호랭이님은 돌잡이. 맞아요. 돌잡이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예. 맞아요. 와. 선생님 그러면 네.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이게 구세는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내린 구세도 있지만 네. 작두 작두. 너무 궁금해요. 아까 이게- 우리 반포세대님께서 뭐 아까 닭, 돼지 시체들 또는 피 작두칼 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네. 제가 잠깐 요 얘기를 할게요. 이제 네네. 이제 거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신장거리, 장군거리도 하시고 대강거리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이제 저희 선생님은 이제 들어오셔서 구청에 들어오셔서 이제 장군거리를 하시는 선생님은 불쇼를 하세요. 불쇼요, 선생님? 불쇼. 이렇게 입으로 후 부시고 아, 막 이런 무슨 거요? 서커스에서나 볼 듯한. 네. 그래서 이제 장군님 실리시면 이제 초 있죠. 네. 초 위에 이렇게 손을 대시면 되게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도 못 느끼세요. 초 위에 이렇게 다 촛불 위에다 손을 가까이 대는데도 못 느끼시고 볼에 대셔도 못 느끼시고 이렇게 이제 장군거리를 할 때 네네네. 이렇게 불쇼 정말 말 그대로 저희가 재미삼아 불쇼라고 하지만 정말 장군님의 위엄을 보여주세요. 입안에다가 촛불을 넣어서 이렇게 하신다든가 정말 대단하세요. 그거를 볼 때는 선생님의 모습이 정말 틀려지세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초에다 손을 얹으신다는데 촛불 네. 네. 살이 타지 않나요? 안 타요. 우리가 작두도 탔을 때 네. 발에 칼이 네. 베어서 피가 나지 않는 것처럼 실렸을 때는 타지 않아요. 그게 장군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술 도법들이 다 틀리세요. 네. 이제 신령님들마다 네네네. 보여주실 수 있는 도술 도법들이 다 틀리세요. 다 네네네네. 틀리신데 저희 선생님 한 분은 정말 저희들은 선생님 불쇼예요 이렇게 장난을 치기도 해요. 하는데 네네. 정말 장군님 실리실 때는 표정도 틀려지시고요. 네. 자태도 틀려지시고요. 말씀도 억양도 틀려지시지만 이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상상을 뛰어넘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작두는 장군 예, 장군 신령님. 신령님만 네. 할 수 있는 뭔가 보통은 그- 장군 신령님들이 많이 아. 이제 타시죠. 왜냐하면 작두를 탄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그 집에 험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거고. 네. 네. 좋은 일로 작두 탈 일은 없는. 그렇잖아요. 작두 타는 게 아. 제자님들한테도 되게 어떨 것 같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그 순간만 보자면 위험하죠. 네. 근데 찰 때는 모르세요 또. 실리실 때는 네네네. 정말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자, 작두가 옛날에 뭐에 쓰던 거였지? 이렇게 곡식을 썰던. 그쵸? 염을 써는 네. 거. 그쵸? 우리가 네네. 잘 알고 있는 거. 네네네. 또는 뭐 약재 같은 거 썰 네네네. 때 네. 하잖아요. 네네. 그럼 작두는 도대체 왜 타시는 걸까? 제자들이 작두를. 그러네요. 왜 작두에 오르는 걸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군님들의 위엄, 도술도법, 그런 네. 원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말로 그냥 이러면서 내가 물리쳐 줄게, 내가 없애줄게 이런 거 알까? 잘 못 네. 느끼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 칼도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근데 저희는 그냥 보통 사람은 칼을 몸에 대는 것 자체도 너무 위험 있어 보이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작두에 올라가시는 것까지 그쵸. 하시니까 예. 저희 그냥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보기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 좀, 위험적인 거를 본다라는 게. 위협감이 조금 예, 들고요. 그러려고 타는 거예요. 장군님들의 위협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위험을 위협감이 보여주기 드니까 의심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저 무딘 거 아니야 저거. 아, 약간 그렇지. 이런, 맞아. 그럴 이런 수 말 있어요. 진짜 많이 근데 그거 하시고. 아세요? 작두는요, 날이 정말 잘 서야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아. 무딘 것보다. 그래서 그 작두칼을 가실 때 네네. 굉장히 날카롭게 가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칼 가실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다 그러죠. 아이고 누구 죽이려고 그러시나 왜 이렇게 살벌하게 가세요 이러는데 정말 오르실 때는 무아지경이에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고 구름이 뜬 것 같고 왜냐면 실렸으니까 내 상태가 아니니까 나의 몸이 나의 몸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칼날이 정말 날카로운 것도 정성이 그렇죠. 거네요? 예. 와, 정말 너무 소름 진짜 돋는데? 너무나 그리고 작두를 잡아주시는 분들도 입에 뭔가를 물고 계세요. 하얀 뭔가를. 네. 왜냐면 부정 타지 말라고. 아,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네. 행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중한 행위인 거예요. 네네네네네. 그렇잖아요. 예, 엄중한 행위인데 우리 잠깐 작두 옛날에는 어떻게 쓰였지 작두가? 얘도 위에서 이렇게 옛날 전쟁할 때 전쟁할 때 작두 사형, 아, 사형을 네. 하거나. 어머. 뭐 수족을 자르거나 네. 목을 베거나 어쨌든 칼이잖아요. 네, 점점 커지고 목을 있어요. 베거나 그쵸? 네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우리가 무속인님들이 타는 작두 네. 뭐 이렇게 가실 때는 날이 날카롭게 설 정도로 칼을 가시고 네. 또 종이에도 베어 보세요. 얼마나 잘 갈렸는지 쓱 베어 보시고 네네네. 또 돼지에다가 이렇게 베어 보기도 하고 네네네. 돼지에다가 베어 보기도 하고 볼에 대어 긋고 또 일하실 때는 허벅지에 긋고 이러신단 말이죠. 네네네. 예, 허벅지에 네, 그 허벅지에다 한번 베어보신다고요? 그어 보세요. 예, 그런 행위를 하세요. 이게 진짜 정말 위험한데도 네. 정말 괜찮은지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와. 작두 오르기 전에 네. 막 이렇게 손에도 허벅지에도 볼에도 대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는 네. 손님들이나 제갓집은 굉장히 조금 네. 아우 이렇게 눈 찌끔하실 때도 있고 신기해서 막 보실 때도 있는데 네네네. 결코 선생님들은 그 무아지경에 빠지시는 거죠. 그게 네네네네. 무서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네네. 신령님만 믿고 하는 거고 네. 또 그 상태에서는 신령을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이미 실렸기 때문에 제 정신이 아니죠. 본인의 그런 정신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작두 타기 전에 뭐 피를 보면요. 이 일하는 집에 부정이 있다거나 아. 또 굿땅에 여기 구경하셨던 분들의 부정이 있다거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칼을 내던져서 부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잘 내던져지면 밖으로 내던져지면 나갔다. 네. 또 다시 뭐 안쪽으로 칼날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직 나가지 않았구나 하면 뭔가의 조치를 취하시죠. 아, 예. 네네. 그렇게 해서 보통 애동인 분들은 작두 타실 때 신선생님이 먼저 오르세요. 애동을 먼저 태우시는 게 아니라 네네네. 먼저 올라서 안전함을 또 확인하고 또 선생님께서 또 이 애동 잘 타게 해달라고 신령님께 청하기도 하고 네네네. 해서 오르기 전에는 우리 향 있죠, 향. 네네네. 물에다가 향을 이제 넣고 이제 향물에 발을 이제 씻죠. 네네네. 부정 없애느라고. 네네네. 그러고 나서 작두에 오르죠. 근데 보셨어요? 작두 외작두도 있고요. 저는 두 개 이렇게 쌍작두. 예, 그걸 쌍작두라고 해요. 쌍작두도 있고요. 뭐 일곱작두도 있고요. 근데 보통 작두는 홀수로 홀수로 많이 홀수로 이렇게 해요. 네네네. 홀수로. 근데 12작두도 있고 사실 네. 요즘에 근해작두도 있고 근해를 타요. 작두로. 네? 근해. 전혀 어.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근해도 타세요. 요즘에는. 아. 근해 작두도 있어요. 그래서 작두가 참 여러 가지예요. 네. 근데 작두는 무엇을 위해서 작두를 탈까? 그때 이제 험한 것들을 막아주고 맞아요. 그 집안에 뭐 네. 험한 일들을 막아주는데 네. 보통은 대수대명, 대수되면 명예 단명수를 막아줄 경우 아. 의미를 좀 크게 네. 보자면 그리고 또 질환 같은 병이 있으면 그걸 걷어주기 위해서 네. 장군, 군웅, 원력으로 행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뭐 쌍작두는 2개의 작두 아까 말씀드렸고 네네네. 외작두는 날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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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작두는요 이북거리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이북거리에서. 네. 그래서 행위를 할 때 보통 화려하고 어때요? 강렬하죠. 네, 예. 엄청 전 노래도 엄청 강렬하더라고요. 네. 정신이 없는 굉장히 막- 빠른 장단으로 네. 왜냐하면 그래야 막 이 장군님 저 신명이 오르니까 아. 예 그렇게 하고 또 타살굿에 많이 행해졌고 아. 그래서 요즘에는 작두를 제자님들이 타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안 타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아. 다 무당이라고 해서 작두를 다 타지는 않아요. 그러면 장군 신령님이 없으시면 뭐 안 타실 없으실 수도 수가 있겠어요. 없죠. 제자한테 장군 신령님이 없으실 수가 없죠. 아, 장군 신령님은 정말 계시는 거죠. 계신- 예. 저도 약간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선생님 신령님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오피스로 생각하면 분류? 아, 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이렇게 작두를 많이 타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군웅 쪽에 좀 아. 강하신 그러니까 장군줄 군웅 네. 쪽에 강하신 분들도 많고요. 네.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네네. 이제 있다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작두를 탄다고 해서 무당 선생님이가 아니라고 해서 무당 선생님 그거는 네네네네네네. 아닌 거예요. 예, 그거는 아닌 거고, 예, 보통은 선생님들이 작두를 태우시는데 네. 그것도 뭐 바로 태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닌 분들이 있고, 또 아. 작두를 또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아, 확실히 그 다르시네요. 네, 행하시는 예, 그러니까 다 같을 방법들이. 수는 네. 없다는 거죠. 와. 예. 약간 그 작두에 대한 개념이 또 다르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다 하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으셨을 거고. 근데 볼피님 생각해 보세요. 제자님들이요. 얼마나 그래요. 그런 어떤 위험하고 그냥 네.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힘든 네.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신령님이 물론 실리시니까 네네네. 그렇겠지만 근데 절대 인간 마음으로 그냥은 실리지 않으면은 탈레아 탈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탈레아 탈 진짜. 수가 없고 네. 정말 신명이 오르고 네. 정말 오셨을 때 네. 정말 청했을 때 탈 수 있는 거지 정말 함부로 그렇게 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보니까 정성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이제 작은 얇은 종이에서 시작을 해서 그럼요. 그렇게 이제 무시무시한 이제 네. 그 칼날이라든지 그 어떤 한 이제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지금 다 정성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또 비례가 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쉽게 볼 게 아니다. 제가 지금 작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군웅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굿했을 때요. 네. 그 군원신장님이 이제 저는 이제 소를 네. 삼지창에 이렇게 선생님께서 세우시고 소를요? 예, 선생님? 제 굿때 예, 소를 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갈비 이렇게 다 소 네. 이렇게 소가 요즘엔 통으로 못 들어와요. 소가 은매하고 못 들어와요. 죽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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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네, 네. 그거를 굿당으로 다 소를 어떻게 크레인으로 막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래서 소를 이렇게 삼지창에 딱 세우셨는데 네. 흔들흔들하고 안 네, 서는 네. 거예요. 애가 타지요. 네. 그래갖고 막 이제 빌었어요. 이제 다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안 서는데 네. 하도 안 서니까 네, 네. 그 굿당에 계신 우리 일하는 삼촌이 네. 그 밑에 그 삼지창 밑에 조그만 이렇게 받치는 걸 두고 그 안에 소금 위에다가 이렇게 딱 세우거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소를 이렇게 올리고 네, 네. 이렇게 갈비를 올리고 하는데 그게 안 서니까 삼촌도 되게 애가 타셨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금을 조금 막 모으고 하니까 저희 선생님께서 에휴 삼촌 그래서 쓰는 게 아니야. 그거 한다고 안 돼.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네네. 너무 이제 안 서니까 흔들흔들 하시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그 공수가 네네. 군웅도 그냥 군웅이냐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현령님 할아버지 여기 삼촌도 너무 힘들다고 네. 삼촌도 가서 일해야 되는데 서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딱 썼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유 신령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하시더니 네. 삼촌이 힘드시다고 하니까 그래도 남 힘들면 안 네. 되지 그래서 세워주셨나 보다 라고 전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신기합니다. 그쵸 네. 선생님 그래서 또 궁금한 게 네. 우리 볼피님은 궁금한 게 많아서 배가 많이 고프겠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음. 많은 이 무속의 세상입니다. 네. 그래서 제자가 되셨을 때 보람을 느꼈던 데는 언제세요? 제자가 되었을 때 보람을 느꼈을 때 네. 저는 사실 어떤 선생님이든지 마찬가지실 네. 거예요. 신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신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그 신도가 바라는 대로 됐을 때 선생님 이렇게 됐어요. 네네. 선생님 저 좋은 데 들어갔어요. 네네. 선생님 정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때 들어갔어요. 네네. 뭐 아니면 선생님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됐어요. 물론 제가 한 게 아니죠. 네네네. 그쵸? 그런 어떤 점사를 내고 이렇게 움직이세요라고 했었을 때 손님들도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행해 주셨을 때 그렇게 되는 일들이지만 네네. 그렇게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아유 저는 그러죠. 아유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정말 보람을 느끼죠. 예. 그럼 이게- 반면 손님들이 힘들어하실 땐 어떨까요? 제자들도 안타까워요. 제자들도 이제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 이게 지금
이번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네, 네. 뭐든지 믿음 없으면 안 되고, 네, 믿음과 정성 없으면 안 네. 되고. 그리고 그걸로 지금 계속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랬을 때 정말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였을 때는 저희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 별똥강이님 의심하지 말라. 아, 명언이십니다. 의심치 말라. 네. 네. 명언이십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음. 지금 선생님한테 드려도 될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신령님들 다 귀 다 이렇게 네. 이렇게 닫으시고. 가리고 네. 닫아드리고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네.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사실 그 과정들이 정성이 힘듦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제자의 부름을 받게 되신다면 다시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한번 제자가 됐잖아요. 네. 근데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났을 때 네가 또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한다면 저는 네.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나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제자님들은 되게 외로우세요. 이게 외로운 길이에요. 네. 그리고 남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내 아이가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쵸.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려고 이럴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 네. 너무나 편안해졌기 때문에 아. 그게 어떤 뭐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런 네. 것보다는 네네. 아프지 않고 네. 내 가정이 편하고 내 아이가 편하고 음.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빌어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래서 물론 그와 반면에 단점이라 그러면 힘듦이라 그러면 외롭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신령님을 모시고 간다라는 게 네네.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일이에요. 제자가 잘못했을 때는 네네네. 그만큼의 분명히 벌전도 있을 거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네네. 그것보다는 네네. 네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제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령님께서 하라 하신다면 아, 네. 네. 역시 부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선생님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많이 또 구술을 하시고 그런 거를 이제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막아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통 네. 올 때는 이제 귀신 음. 관련해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은 귀신이 나타나면 무섭지 않으신가요? 귀신을 보면 네, 요즘 왜냐면 선생님 요즘에 제가 어디서 이런 걸 봤어요. 어느 무당분께서 요즘에 너무 험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진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좋아하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요즘 방송이나 이런 걸 많이 보니 무속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 솔직히 반가운데 네. 이게 보여지는 게 좀 무섭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귀신에 대한 것들을 안 좋게만 많이 보여지는 경우도 많고 어때요, 선생님? 선생님은 일단은 귀신 분이라고 해야 될지 만났을 때 좀 무섭진 자, 않으세요? 어쨌든 귀신은요. 네.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뭐 내 그쵸. 조상이 돌아가셔서 귀신이든 네, 네, 네. 아니면 다른 분의 조상에서 귀신이든 네, 네, 네. 영가든 어쨌든 귀신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글쎄요. 귀신을 보면 무서운가요? 예를 들면 손님이 오셨어요. 네.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말 애동 때 네네. 점사를 보는데 부부가 오셨어요. 네네네. 근데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나이가 50대가 넘으신 분이 오셨는데 아무리 봐도 남자분이 남편분이 아프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손님이 오셨을 때 그때 이제 뭐 차를 좀 준비해서 이제 신당에 잠깐 앉아 계시라 그러고 네. 차를 준비해서 이제 드리고 딱 앉았는데 처음에는 아프시다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네네. 안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점사를 그냥 평범한 점사 그냥 본인이 네네. 여쭤보고 싶은 점사를 오셨는데 딱 들어오셔서 그 차를 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네. 이유를 몰랐어요. 네네. 그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그냥 무섭다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자꾸 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네네. 무섭다라기보다는 두려움이라고 네네네. 무서운 것과 두려운 건 틀린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왜 이럴까 하는데 어쨌든 점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점사를 볼 때는 또 봤어요. 봤는데 자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막 멍하고 네. 그냥 입도 잘 안 떨어지고 그냥 어. 뭔가 좀 뭐라 그럴까 마음에서 좀 두렵다. 네네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뭔가 네네네.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아프시다고 아빠가 아프신데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이래요. 네. 아빠가 어디가 아프세요 이래요. 그래서 네. 내가 아빠 아프세요. 왜 안 아프시다고 그래요? 아프신데 근데 정말 다른 건 모르겠고 굉장히 검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검은 그림자처럼 그분 네네네. 그 남편분이. 네. 그래서 아빠 아프신데 아빠가 어디가 아픈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아빠가 어디가 아픈데요? 그래서 제가 패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요. 이랬어요. 네네네네. 패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세요. 네. 그랬더니 꾸뻑꾸뻑 하세요 눈을. 네. 패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가 아프면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냥 저희 제자님들은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긴 했는데 나중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맞다라고는 하시는데 네. 예를 들어서 당장 돌아가실 분이 점사를 보러 와도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못 드려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도 계시대. 애동 때는 네. 있는 그대로 말이 나가잖아요. 네네네네. 공수가 나가고 네네. 하니까 얼마 안 남았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정말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말씀 못 드리고 그냥 네네. 정말 돌아가실 분들을 오신다 그러면 네. 좋은 거 많이 드세요. 좋은 구경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조차도 몰랐어요. 너무 애동 시절이라 네네네. 제가 왜 그러는지도 몰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얼마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많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점사를 봤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 얼마 안 가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돌아가실 날짜를 알고 오신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근데 그때는 제 생각에는 애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뭣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네. 애기 씨가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그냥. 그 이렇게 상황에 될게 그분을 봤었을 때 분명히 네. 물론 뭐 예를 들면 뭐 사자 아닌 사자 뭐 네네. 이렇듯이 무서웠던 거예요. 어. 지금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네네네. 지금은 알 수 있겠지만 네네네. 무서웠던 거예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저희는 또 그렇게 점사 보다가 이게 그런 것들을 미리 그게 미리 보기도 느껴지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점사를 보면서도 그분의 조상이 보일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네네네. 조상이 조금 지기가 좀 세요. 네네. 예, 지기를 좀 많이 받는 편인데 이제 조상을 보면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뭐 상황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점사를 보다가도 보통 네. 실려야만이 꼭 그렇게 보이는 거는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럴 때 무섭다라기보다는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상황이 느껴지니까 안타까워요. 제자가 된 후로는 안타까워요. 예전에 제가 네네네. 귀신 체험 얘기했었을 때는 네네네. 이게 뭐지 하고 멍하기도 하고 네네네. 막 이랬는데 네네. 제자가 된 후부터 귀신을 볼 땐 조상을 보거나 돌아가신 네네네. 조상을 볼 때는 네네네.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안타깝고 아. 그 어떤 억울함이나 아니면은 네네네. 뭐 자식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막 네네. 이런 게 막 느껴지니까 네네네네. 그냥 약간 어르신으로 여겨지시는 느낌이 그렇죠. 더 크시겠어요. 맞아요. 네. 예. 와, 쌤 또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유,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네. 고라니 3438님 무당 버튜버?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요. 선생님. 네. 저희 이제 인사하고 네. 또 이게 사실 이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또 요런 좀 문제되는 것들을 또 짚어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할 이야기가 또 많아서 네. 이제 지금 2부인데도 네. 사실 저 궁금한 게 더 있거든요. 이게 다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게 그 선생님들께서는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아니지만 마찬가지지만 신당에서 점사를 보면요 네. 그분 딱 보시고 나면 끝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분의 점사를 보면 제자님들이 굵직한 것만 기억하지 다음에 다 기억이 안 나요. 네네네.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공수를 말씀을 드릴 때도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딱 고가진 거예요. 네.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손님들의 어떤 이야기들, 뭐 제가 그랬잖아요. 점사장에서 인생을 배운다고 네. 그렇듯이 그런 조금한 소소한 재미난 얘기들도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주에 안 넣고 오신다고 반보 아, 선생님. 반보 선생님 아니에요. 늦으셔도요. 다시 이렇게 돌려보게 하셔도 되는데 네.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효령아 씨는 감사하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꽤 궁금했던 굿에 대한 이야기 네. 많이들 풀리셨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예. 스님. 너무 더워져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꿉꿉하기도 하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또 온도차가 아침 맞습니다. 저녁으로 또 너무 틀리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래도 뭐 이럴 때 자기만의 시간도 많이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른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 그럴 때 또 여유 또 네. 배짱도 조금 부리시면서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특별함이 생각이 안 나신다면 또 효령아 씨가 드리는 팁. 더위에는 신당이 참 시원해요. 이렇게 보인당에 그럼요. 찾아오시면요. 에어컨 트는 것만큼 시원하게 소통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다음 주에 또 뵀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볼피님. 감사합니다. 봄을 즐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